거고요. 네, 이 녀석은 일단은 두 파동이 있는데 위상의 차이와 그다음 변이의 차이를 구해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상은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90도 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도 해봐야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에 대한 누구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90도 차이냐 45도 차이냐기 때문에 90도 차이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resultant displacement는 얘네 둘의 그냥 값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정도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한 1. 얼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둘을 빼면 대충 한 0. 얼마이겠구나 마이너스로 그 정도로 그냥 바라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6에 나오려면 두 개를 더 해야겠죠 아마. 이건 좀 무리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굴절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굴절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이렇게 꺾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위에가 속력이 빠르고요, 화장이 길고요, 굴절률이 작은 녀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된 녀석이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1번 타이어와 2번 타이어 중에 1번은 요만큼 갔죠. 2번은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2번 타이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매질이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른 매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력은 F 람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파장하고 비례를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굴절률은 속력과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은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굴절이 되는 모양을 보시고 이런 모양을 항상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럼 빠르다, 길다, 굴절률은 작다 로 하시면 편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 항상 굴절에서는요, 거꾸로 보내면 다시 거꾸로 그대로 가요. 그다음 빨간색의 상황이 문제인데 이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입사각을 늘리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의 의미가 뭐냐? 저희가 원래는 굴절되는 파만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항상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굴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굴절과 반사가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리창을 통해 보면 바깥의 교실도 보이지만 저희 얼굴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굴절 반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빨간색을 보냈을 때에도 위로 굴절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반사파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파란색처럼 됐을 때 굴절각이 90도라면 이렇게 되는 광선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사가 되는 광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처럼 입사시켰을 때가 굴절이 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더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굴절이 없이 전부 다 반사만 된다 라고 얘기해서 전반사 토탈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파랑의 앵글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타 크리티컬,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한꺼번에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편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빨간 광선에서 파란 광선으로 광선이 경계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경계면에 가까워질수록 전반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물수제비를 칠 거야. 그죠? 내가 가락바위 소리에서 물수제비를 칠 건데, 물수제비를 치려면 자, 돌을 옆으로 던져야 될까 최대한,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던져야 될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느 게 잘
물수제비가 잘 튕겨요? 옆으로요. 옆으로죠. 그래서 경계면에 나란하게 입사시킬수록 반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죠? 이 경계면에 수직으로 갈수록 반사가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17번이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 상황에서 90도짜리가 두 개가 다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반사가 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경계면에 아까보다 높게 광선을 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랑이나 빨강처럼 만들어주면 광선이 경계면에 좀 더 나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첫 번째 세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려야 요각도도 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전반사가 일어날 거다. 파랑처럼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change to 세타는 increase 시켜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세타를 안 늘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강처럼 그대로 입사시켰는데 꺾이는 정도가 더 커져요. 오케이?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쉬우시냐면, 여러분들이 IB 수업을 할 때에는 좀 복잡하게 수식을 써서 하는 걸 배웠을 텐데, 실제로는요, 빨강이 아예 안 꺾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빨강에서 까망으로 꺾이는 것보다 빨강에서 빨강으로 꺾이는 게 더 많이 꺾이는 거죠. 그죠? 그럼 많이 꺾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통 꺾인다라는 얘기가 파동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굴절률이 달라서 꺾여요. 이해가 되셨어요? 꺾이는 건 똑같은 굴절률이면 꺾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달라서 꺾여요. 그러면 더 많이 꺾였다? 아, 굴절률이 더 차이가 많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굴절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공에서의 속력에 비해 얼마의 속력인지를 아는 거지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도 되냐면 굴절되는 정도라고 얘기해도 돼요. 굴절 비율이니까. 그럼 굴절률 차이가 크다? 많이 꺾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강처럼 돼야, 즉 다시 말해 많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굴절률의 차이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n을 증가시켜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쟤는 수능에도 가끔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이었어요. 18번 바로 같이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수철에 의해서 복원력이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원력이 작용을 할 때 심플 하모닉이면 복원력은 어떠냐, 뭐에 비례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복원력은 F는 마이너스 KX 형태잖아요. 그래서 X에 프로포셔널합니다. 저 X는 중심으로부터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부터의 변이죠. 그래서 뭐 쉽게 18번은 B가 나와요. 별로 의미 없는 문제고요. 속력이 다른 두 파동이 도착하는 시간이 달랐대요. 거리가 얼마네요. 그냥 이런 별 볼 일 없는 문제고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쫄르르르 떨어져 있고요. 얘네 둘이 같은 거리를 가야만 해요. 그죠?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녀석은 속력이 7.5고요. 다음 녀석은 속력이 5래요. 그리고 15초 차이가 났다는데 7.5가 당연히 먼저 도착하겠죠. 네. 그래서 7.5쪽을 t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5짜리를 t 더하기 15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서 만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럼 계산해보면 2.5t가 5.0 곱하기 15가 나오고요. 그럼 t는 30초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t에다 다시 30을 대입하면
225km가 될 거다라는 뭐 심플한 문제입니다. 21번도 뭐 상당히 심플한 문제고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에서의 가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A 벨로시티와 반대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변위와 반대 방향입니다. 변위를 사인이라고 뒀을 때 한 번 미분하고 코사인,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변위를 두 번 미분한 가속도와 서로 반대 방향이고요. 자,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은 x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얘네들은 뭔가 변위에 비례하는 힘을 받아요. 그게 단진동이든 융수철이든 간에 둘 다 변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f도 증가하고요. 가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 한번 유도해봤던 식이잖아요. d를 a sin 2파이 ft라고 두면 미분하면 2파이 한 번 나가고 미분하면 2파이 또 한 번 나가죠. 그래서 f의 제곱에 의존을 하게 되죠. 가속도는. 그래서 아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속도가 최대일 때 최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속도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일 때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다. 잘 맞아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빛은 횡파예요. 그래서 횡파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하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뭔가 있다 좌우에. 그러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그죠? 단단하다 더 걸리겠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매질의 밀도 또는 굴절률이 커질수록 느려져요. 그러면 물에서는 가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는 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속력과 파장은 같이 가죠 무조건. 그래서 파장도 길어집니다. 네, 23번으로 갈게요. 자, 23번 보시면요. 일단 이런 식의 양끝이 고정된 정상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양끝이 고정된 정상파는 지금 보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끝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파장들을 먼저 구해보면요. 까만색처럼 되면 파장이 2L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처럼 그려주면 파장이 L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처럼 되면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3분의 2L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3 람다가 L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3분의 2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쫑쫑쫑쫑 보다 보니까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파장은 n분의 2L의 형태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특징은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져서 굴절이 일어나요. 그러면 매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속력은 뭐예요? 무조건 일정해요. 그래서 파장이 n분의 2L의 형태로 간다라는 건 진동수는 얘랑 반비례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곱하기 F를 했을 때 속력인데 이게 콘스탄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F는 결국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N에 프로포셔널한 형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F 2분의 F, F 2분의 3F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가 인티저라면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문제가 뭐죠? 노드를 몇 개 가지느냐?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의 답은요 나쁩니다.
뭔가 어디서 0이 되니 어디선가 0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0이 되는 곳이 없어요. 왜냐? 일단은 되게 당연하게 A나 C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지하고 있잖아요. 정지하고 있는 애가 좀 이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무조건. 가속도도 최대입니다. 그럼 어디가 이 문제의 관건이냐면 B에서 R자임이 0이지 않아 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B가 만약에 R자임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B에서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R자임이 0이면 얘 등속도 운동해야 되죠. 그냥 계속 수평으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진자의 특성상 다음 순간부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쟨 절대 최저점에서 R자임이 0이면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단진자의 최하점에서의 R자임이 0이지 않겠냐라는 문제를 되게 자주 내는데 거기서 0이면 쟤는 엉버운동을 못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순간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의 R자임은 당연히 어느 방향이냐면 위에요. 별거 아닌 문제여서요. 문제 읽으실 시간만 드리고 바로 갑니다. 자, 종판에 대한 얘기예요. 종판은 이렇게 가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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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그죠? 그래서요. 디스플레이스 오브 미디엄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띠용, 띠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전달되는 것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에너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냥 다 나란히 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두 패러렐입니다. 빛의 인텐서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력학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애들이 다 방사형의 형태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저 빛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구의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r이 되면 4파이 r제곱의 형태로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물리의 거의 모든 애들이 다 r제곱분의 1의 형태예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2x의 거리에서가 i다. 그럼 3x일 땐 얼마게?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럼 거리가 2분의 3배가 됐으니까 세기는 9분의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9분의 4i. 심플합니다. 자, 27번의 상황은요. 이중슬립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중슬립은 제대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기본 개념만 얘는 가져와서 문제를 풀게요. 자, 파장이 0.20이랍니다. 그럼 얘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온다고 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서 30개가 오겠죠, 딱. 그 다음에 여기는 5.6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치면 역시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서 28개째 그림을 그리겠죠. 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만나요? 둘이 같이 만나죠? 똑같이. 그래서 보관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거리의 차이, 바꿔 말해서 경로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로차가 n 람다가 되면 보관 간섭이고요. 경로차가 n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n 람다 플러스 2분의 람다의 꼴이면 상쇄 간섭이 돼요. 이제 그걸 써먹는 문제고요. 주의하실 게 그래서 보강은 돼요. 보강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와 얘의 인텐서티가 각각 i잖아요. 그럼 이 i가 더해져서 2i가 된단 말이죠. 근데 2i라고 하시면 꼴로 갑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얘 진폭을 a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파동 하나와 똑같은 애가 중첩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가 2a로 변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는 바 인텐서티는 a제곱 f제곱의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a가 2a가 돼버리면요 인텐서티는 몇 배가 돼요? 4배가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비가 상당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강인이 상세미를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제곱에 의존한다라는 거를 꼭 물어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28번의 상황은요. 다이아몬드에서 에어로 들어갔대요. 그럼 다이아몬드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럼 빛의 엉덩이를 흔들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선 느리고요. 에어에선 빨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와 에어에서 빛의 진행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각도를 크리티컬 앵글보다 키우겠대요. 크리티컬 앵글은 말 그대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각도예요. 그 각도보다 각도를 키웠으니까 결국은 광선을 눕히겠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잘 일어나요? 당연히 반사가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토탈 리프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프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A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얘기를 해볼게요. 자, 29번은 뭐냐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 문제예요. 네. 그래서 P와 Q의 도선이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P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빨강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파랑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면 둘을 합성해서 아래 방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빨강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자기 최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맞춰놓고 돌리니까 P에서 들어간다. 그 다음 파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나오고 맞다. 그래서 P는 into 페이지고요, Q는 out of 페이지가 되면 됩니다. 근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으신 분이에요. 자, 30번은 되게 심플합니다. 앰플리튜드를 반으로 줄였대요. 그랬을 때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 어떻게 주기나 에너지가 바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띠용띠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요, 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아니면 2파이 루트 지분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패턴이에요. 얘나 용수철이나 먹히는 건 똑같이 먹혀서 상관은 전혀 없으세요. 근데 토탈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진폭이 나왔고 위에 걸로 보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럼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고요. 만약에 아래 거라고 생각하면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앰플리튜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주기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의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폭이 반으로 줄면 x가 절반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4분의 1이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단일 슬릿을 통과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틈을 D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퍼스트 오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오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D 사인 세타가 N 람다의 형태가 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써먹을 수 있는데요. 베타를 써먹으시면 세컨 오더이기 때문에 n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 사인 세타는 2 람다예요. 베타일 때는. 세타가 아니라 이제 d 사인 베타라고 해야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풀 수도 있고요. 그러면 2분의 d 사인 베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를 만약에 쓰고 싶으시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의 각이에요. 항상 각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오더를 갖고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d 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람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알파를 써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되셨죠? 이런 단위슬립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항상 d 사인 세타는 n 람다의 형태를 문제가 써먹게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요 각이 되게 작다 보니까 세타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d 사인 세타로 가기도 하지만 그냥 d 세타로 가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리미트의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거의 각도가 작으면 똑같은 걸로 취급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d 세타로 문제를 풀 때도 되게 많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도플러 효과에 대한 문제고요. 도플러 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리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V 플러스 마이너스 V의 S 그리고 V 마이너스 플러스 V의 O의 형태 곱하기 F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귀찮아서 OS라고 하고요. 위아래를. 네, 그죠? OS. OS.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다가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급차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구급차가 다가오거나 소방차가 다가올 때 정말 격렬하게 이요 이러고 와요. 아씨 이러고 비켜줘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게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높아지고 작아지는 문제, 낮아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져야 되고요. 멀어지면 작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S는 음원이거든요. 파원이에요. 그리고 O는 옵저버예요. 관측자입니다. 그래서 관측자인데요. 자, 간단하게 만약에 음원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가까워진다. 그럼 진동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빼기를 하면 돼요, 분모니까. 그렇죠? 그래서 빼기가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커지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다음 관측자가 움직일 때에는 관측자가 음원 쪽으로 가면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때가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얘는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커지게 할까 고민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앰뷸런스가 1200으로 가고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고쩌고 했는데 얘가 moves towards ostensibly 옵저버예요. 옵저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일단 안 커지면 다 틀린 겁니다. 틀렸고요. 둘 살아남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앰뷸런스는 원이잖아요. 소리를 내는 놈이니까 분모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330에서 분모가 건드려진 형태여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래서 330 빼기 40을 해서 커지게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도플러 은근 쉬워요. 쉬었다 갈게요.